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서 영국 혁명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영국 혁명하면 이제 청교도 혁명하고 이 명예혁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출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독립생산자 가운데서 나온 자본가 세력들이 절대주의와 정기적인 상인이 필요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장애물로 느껴 타도한 것이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용어를 설명하면 정기적 상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로 상업자본가들 얘기해요. 상업자본가들. 그래서 정경유착과 관련된 것을 가정에서 독점 체제를 통해서 형성된 상업 자본가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주의 시대 때 이제 왕권과 유착된 그런 상인 집단들인데 어 이 상인 집단들이 성장 있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제 그 시민들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타도하게 나타난 것이 시민혁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혁명의 시기와 형태와 결과는 각기 자국의 신구 세력 간의 대항관계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를 가진다. 보통 가장 정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불려진 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 속에서 성장해 온 부르주아 제 요소가 무력을 사용해 일부의 그 체제를 파괴한 것이다. 자, 영국에서는 그보다 100년 일찍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죠? 너무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셔야겠죠. 1789 년에 일어났죠. 근데 100년 전에 일어났다. 영국에서. 이 100년 전에 일어난 혁명을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명예혁명 1688 년이죠. 어.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줄 친 것과 1 번과 관련된 내용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인제 이때 영국에 일어난 혁명이 무엇인가? 명예혁명이죠. 그 결과로 어떤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는가 그 내용들인데 요거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입헌군주제가. 그다음에 인제 1-1 번하고 그다음에 1-3 번은 요거는 시익가와 일사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너뛰고요. 그 역사과 관련된 문제들만 좀 얘기를 했어요. 요 문제는 이제 99년 추가 문제인데 추가는 이제 99 년도에 하도 인제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시험을 한번 더 봤어. 예. 그래 가지고 인원을 뽑았거든요. 그때 났던 출제했던 통합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역사 관련된 부분만 보고 넘어갔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2 번을 볼게요. 2 번. 자, 밑줄친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인제 영국의 어떤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의회가 제출한 권리청원을 승인한 찰스 1 세는 이후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 동안의 전제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가세했고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제 기읍 찰스 1 세가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가세한 그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선박세죠, 선박세. 이 원래 선박세는 전시에 한해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잉글랜드 해군에게 그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냈던 그 세금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강제로 뭐냐면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도시까지 강제로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측근에게 각종 독점권을 어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반란이 일어나자 부득이 위해를 소집하여서 전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는데 자 요때 이유는 이제 뭐와 관련된 반란이냐면 스코틀랜드 반란이에요. 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장로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신교 중에 일환인. 근데 인제 그 찰스 1 세는 그 당시 뭘 실시했냐면 엄격한 국교회 정책을 실시했어요. 영국 국교회. 그럼 예전에도 영국 국교회를 믿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때 예전에 영국 국교회는 약간 청교도 의식이 좀 가까운
그 국교회인데 요 안에 영국 국교회는 찰스 1세가 강조한 영국 국교회는 그 카톨릭 쪽에 가까운 국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걸 고고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찰스 1세는 이 카톨릭을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카톨릭을 내세우기는 국민 정서에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영국 국교회 중에서도 좀 더 카톨릭 쪽에 가까운 이 고고학파들을 내세워 가지고 뭐냐면 그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웠죠. 근데 여기에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도 강요하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638 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일어나자 부득이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가세욕을 거부했다. 마침내 내전이 일어났다. 자, 내전은 코노웰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고 찰스 힐스는 처형당했다. 이후 코노웰은 궁극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으며 항해법을 인제 발표했다 하죠. 자, 요거 항해법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유명한 거죠. 자, 항해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경쟁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타겟 타파하고자 그 법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사이의 상품 운반은 영국 성박 또는 그 해당 물산지의 성박으로 제한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타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항해조례는 1651 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17 세기 중반은 그 세계 항해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과 프랑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코로나에 사망하자 영국인들은 스투어트 왕가를 복귀를 원했으며 처형된 왕의 아들인 찰스 2세를 왕위에 앉혔다. 그래서 그러지만 찰스 2세는 전제정 실패자 위에는 국왕에게 대항했다. 그죠. 그리고 이후 찰스 2세가 계승한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하면서 카톨릭 부활을 기도하자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월리엄을 공동으로 추대했어요. 참고로 요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임스 2세나 찰스 2세는 카톨릭 교도였죠. 그래서 스투어트 왕조는 대부분 카톨릭 그 계열인데 그 딸 메리만은 얘는 남편의 영향을 받았고 그 기독교였어요. 신교 측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이때 인제 제임스 2세는 도망갔죠. 예.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원리원과 메리는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렸으며 의회는 권리장전을 보충하는 추가 조치를 당행했다. 예. 자, 이 추가 조치는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추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군대 통수권을 의회가 장악한다. 그리고 비국교도의 예배의 자유 허용. 요때 비국교도라는 것은 누굴 의미하냐면 신교도를 얘기해요. 신교도. 예, 천주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교도 같은 게 명예혁명 이후에 독립된 교회도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형식상 국교도였지만 이때는 비국교도예요. 예. 그래서 비국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3 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 건협법 폐기 등등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회의 권한과 그다음에 신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받았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게 옳지 않은 것을 고발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1번 보면 여기가 관련된 거죠.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 가세를 관련된 건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내륙 지역에도 가세했던 선박세를 줄 수 있다. 예, 맞죠? 자, 그다음에 얘는 스코틀랜드 장려구도가 주도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 중개물 타격을 가했고 그다음에 니을 의회는 국왕에게 대항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인제 그 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인제 어떤 것이냐면 뭐 신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죠. 예. 그러니까 신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인제 그 성사를 할 때 성체성사죠.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할 때는 국교도 의식에 따라 다 뭐냐면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체성사를 할 때 국교도 의식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카톨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카톨릭은 나름대로 성체성사를 할 때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어요. 자기에 따르는 의식, 카톨릭 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종교의자를 뭐냐면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국교도 의식에 따라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톨릭교도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영국의 청교도들도 또한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못 됐어요. 왜 공무원이 못 됐냐면 청교도들 자체는 성체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는 뭐냐면 인정받지 못했어. 예.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취임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취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인제 그 명예혁명 이후에 청교도에 한해서만 "너네들은 성체성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왕한테 충성만 맹세를 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청교도 입장으로서는 이것조차도 자기 차별이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공무원이 안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법을 고쳐서 신사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청교도는 그냥 어 통과될 수 있도록 충성 서열가 안 와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폐지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심상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비국교도인 신교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거는 사실과 맞지가 않죠. 요거는 찰스 2세 때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권리장전 이후의 얘기야. 그래서 권리장전 이후에 통과된 추가 조치 중에 하나야. 추가 조치. 그래 갖고 인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추가 조치 내용 의회의 군대 통수권자 관여법 폐기 이거 맞죠? 답이 인제 사본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 볼게요. 다음 자료는 1620 년에 12월에 작성한 메인플라워 서약이다. 요 명칭도 좀 외워 두세요. 그 메인플라워 서약은 왜 만들어졌냐면 그때 이제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전제 정치하고 막 종교적 탄압을 하니까 그 당시 인제 청교도 이주자들이 메인플라워스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 이주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제 했는데 원래 이제 메인플라워 타고 인제 신교도에 이주하려고 했는데 어 원래 목적지보다 좀 북쪽에 도착을 했거든요. 프리먼스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정착지 건설을 시도하게 되고 그때 인제 프리먼스 상륙 앞에서 앞서 가지고 메인플라워 선실에서 그 당시 이제 청교도인들이 모여 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서약. 이게 인제 메인플라워 서약이야. 그러면 이 서약의 주체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 주체들은 청교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청교도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필그림 파더즈라고 볼 수 있어요. 청교도 분파 중에. 그 필그림 파더즈는 해외 식민지에 나가 고 자신의 어떤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단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서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의 특징을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제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피그리 파더스 자체가 인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제 이들이 인제 초창기 때 정치할 때는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정 정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성서 국가의 교회 중심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됐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평등 사회였다. 그래서 뭐 계약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인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때 이제 영국 식민지의 특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제 다단체를 보고 좀 찾아봤긴 했는데 정확한 답안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명확한 답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유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거 좀 양해해
고려해 보시고. 자, 2 번을 볼게요. 2 번. 다음은 18세기 때 발표한 선언문이다. 자, 이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 두 가지를 쓰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국제 정세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리 진리를 자명한 걸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신호부터 부여받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야. 음. 그래서 약간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프랑스의 인권선언서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인권선언서는 요런 식으로 인제 막 긴 서술문으로 구성돼 있지 않죠. 서술돼 있지 않고 뭐 1 조, 2 조, 3조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게 경제적 배경을 쓰는데, 자, 이 경제적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로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가세와 중상주의 통치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전비와 식민지 방위비를 식민지에 연출하려고 뭐 설탕법이나 인지세를 징수했고요. 예전에는 중상주의긴 중산주의인데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지켰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자국 상품을 거치지 않은 이상은 미국한테 거의 내버려 뒀어. 근데 7년 전쟁 이후에 어떻게 큰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막대한 정비를 각출하려고 여러 가지 엄격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세금도 많이 징수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인제 뭐냐면 그 미국인들의 반발들이 불러일으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새로 획득한 지역을 진출을 원하는 식민지인들에게 알레가니 산맥 서쪽 지역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이주를 금지해. 이 구역은 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 "인디언들 보호구역이다." 하면 금지시켜 버려. 그런 것들이 불만이 있었죠. 그다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자, 그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국제 정세를 보면 일단 이 7년 전쟁에서 영국과 싸웠던 프랑스가 식민지 편에 가담했죠. 그리고 한 번씩 영국한테 당했던 국가도 있어. 뭐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가담을 했고요.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다수들은 무장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항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여기에서 좀 용어 파악 중에 무장 중립이라는 거 있거든요. 무장 중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은 중립은 지키고 있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영국 쪽으로 이렇게 아니 영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다시 참전할 수 있다. 참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을 내세웠지만 앞으로 미국에 참전할 수 있다는 걸 내세웠던 게 무장 중립이야. 물론 이제 이게 영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약간 영국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뭐냐. 자, 이 당시에 인제 이 7년 전쟁에서 패배했던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했다. 이 말은 뭐가 적용된 거죠?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된 거죠. 영국이 커지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그 당시 영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네덜란드나 러시아나 이런 쪽이 미국분에 붙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인제 미국 독립 혁명도 넓게 보면 왕조 전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도. 자, 그다음에 문제 풀고 3 번을 넘어가서 어 2번 넘어서 3번 들어가죠. 3 번.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거든요. 자, 가의 기억을 볼게요. 자, 여기 미국 독립선언서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종을 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자, 자연권 중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중에 생명, 자연, 행복의 추구가 있다. 자,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대된다는 거죠. 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게 자연권이고 정부와 사회계약을 맺어도
모든 이익 권리들을 양도해 주는 게 아니라 멸패죠. 재산권은 양도할 수 없죠.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기 때문에 양도하지 않아. 그래서 인제 르쿠의 인제 그 사회계약서를 그 모든 권리는 양도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양도했다 하죠, 부분적으로. 예. 근데 만약 정부가 그 미국인들 재산권,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침범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은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냐면 로쿠의 사상이에요, 로쿠.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이 로쿠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서를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다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의 남북 전쟁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남부 7개 주가 연방에 탈퇴하면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 막바기에, 전쟁 도중에 그 노예 해방선을 반포하면서 북부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 직후에 이 미국은 혼란을 수습하면서 산업화가 되죠. 그래서 19 세기 후반 때 급속하게 공업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가해 밑줄친 기획과 관련된 존 루크의 정치 철학 내용을 설명하고, 7년 전쟁 끝난 뒤부터 그 가선언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다해에서 밑줄친 니은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밑줄친 디귿의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루크의 정치 철학 사상은 제가 거기에다 적어 놨어요. 예.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7년 전쟁에서 인제 독립혁명 선언서까지 그 역사적 흐름을 쓰는 것도 너무 많죠. 이건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 차는 논술형 문제인데, 요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답안에 적어 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인제 그 객관식에서 좀 지금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요 노예방 선서의 의의와 한계죠. 예. 그래서 인제 의의와 한계는 좀 볼게요. 자, 의의는 뭐냐면 노예방 선언을 하면서 남부의 흑인들이 완전히 북부를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남부의 흑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전쟁을 북부의 승리를 끝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영국 정부가 그 당시에 눈치를 봤었거든요. 영국은 이제 남부에 호의적이죠. 남부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관계도 맺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국이 남부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이게 눈치가 있어.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예. 남부가 인제 독립 선언한 게 노예제를 찬성을 한 건데, 영국이 이미 1800년 초기 때부터 노예제가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자유주의 지식인들도 노예제 폐지를 어 지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참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노예 해방 선언을 공포하니까 인제 영국이 안지 참전을 포기해 버렸죠. 어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경제적으로 밀접한 남부에 호의적이었던 영국이 남부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계는 뭐냐 보면 노예 해방이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 남북 전쟁 속에서 북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상징적 선언에 불과했고요. 자,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남북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일부 남부주의에서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어 그래 갖고 인제 한동안인데 거의 인제 1960 년대까지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줬다가 이게 흑인들이 흑인 대표를 계속 뽑으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일종의 인제 선거법을 강화시켜 나갔죠. 그 문맹자 테스트를 해 가지고 막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흑인들이 뭐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문맹자가 많으니까 그걸 노리고 했는데, 그 당시엔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백인들도 그렇게 문맹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문맹 시험 볼 때 그 백인들은 되게 쉬운 단어를 물어봐요. "고양이가 뭐냐?" "ca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흑인들은 되게 어렵게 물어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미국의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누구나 못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이 없었어, 흑인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흑인들이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남부주에서는 백인들 중심으로 이제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에서 흑인들 차별하는 법을 막 통과시키는 거야. 이걸 칭크루즈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법들이 이제 했다. 그래서 나중에 1960년대 들어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케네디 정권이나 뭐 이때 들어서면서 시민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에서 이런 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그리고 투표권을 보장을 해줘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부에서 이제 흑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질문이 미국의 공업화 배경이죠. 그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화 배경을 보면 전쟁 중에 서부 흑인들을 위해서 자작농지법을 만들었는데 일정 기간 5년 동안에 거주하면 일정 토지를 무상 해주는 거다. 자, 자작농지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서부개척으로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와 공업 노동자를 부용할 수 있는 잉여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전쟁 중에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기와도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다음 원활하게 공업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거. 이 공업 노동자들은 이제 값싼 노동자들 얘기하는데 흑인들이나 아니면 어디요? 네. 흑인들이나 아니 이주민들, 아일랜드 계통이나 뭐 독일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계속 끊임없이 노동력이 공급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대규모 흑인 노예들이 도시에서 값싼 임금을 고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남북 전쟁이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북부는 흑인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폐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부가 공업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필요했거든요. 근데 노예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노예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기술을 익힐 수 없죠. 노예는 기술 안 익히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일단 돈을 주고 이제 노동을 시키면 인센티브가 생기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일일이 감독할 필요 없겠죠. 자기가 수술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술을 익히려고 하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편해서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다음 1869년에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면서 공업화에 필요한 대동맹이 형성됐다. 그래서 대륙횡단철도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부분은.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20년 기출 문제인데 보면 그 현재 식민지위에는 다음 같은 법을 제정하여 선포했다. 요 식민지위가 버지니아 식민지위인데 참고로 버지니아는 남부에 있는 조죠. 그리고 노예에 의한 목화 농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예주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1662년은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이죠. 그래서 미국 독립 이전에도 독자적인 의회가 있어 갖고 주의회에서 여러 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중에 통과된 법 중에 하나예요. 예, 보면 자, 그래서 영국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는 이 신분이 예매하잖아. 그때 노예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지 자연이 되어서 한 것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싸움까 제기한 까닭에 이 나라에 출생한 모든 어린은 다만 어머니 신분에 따라 예속당하거나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뭐냐면 자윤이고 어머니가 아니 거꾸로 표시했네. 아버지가 이제 자윤이고 어머니가 노예면 둘 간에 결혼해서 하면 어머니 신분을 따르니까 노예 신분을 따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대개 보면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흑인일 수밖에 없죠. 거꾸로 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면 한 방울의 피가 섞이더라도 그 흑인 피가 섞이면 노예가 된다. 한 방울의 피가 섞이더라도 노예의 피가 섞이면 뭐냐면 노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자식이 백인이다. 왜냐면 혼혈 가정에 백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 어 흑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죠. 흑인 노예 피가 섞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원칙 한 방울의 피가 섞여도 노예라는 원칙은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그 당시 히틀러에게 영향을 줬어. 히틀러 인종주의할 때 유대인의 어떤 그 기준을 설정할 때 그 미국의 어떤 그 기준을 본받았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미국하고 싸우긴 했지만 미국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나를 보면요. 노예무역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해안에 부유한 흑인들을 노예로 사는 것이다. 자, 만약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 도덕적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아무리 극악하더 극악하더라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화될 수 없는 범죄 합법화될 수 없는 범죄는 결코 없다. 따라서 노예로 간주되어 이 불행한 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결국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선언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 노예 무역을 비판하고 흑인 노예들도 뭘 갖고 있다. 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도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누구나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할 수도 누구나 처분할 적이 없으며 처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행사할 권한이지 누가 와서 그걸 없앨 권한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의 어떤 노예 무역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드로죠. 이 디드로인데 이 디드로는 무슨 책을 썼냐면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백과사 백과사전, 백과전서라는 책을 썼죠. 보통 계몽사상가들은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디드로만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들도 자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유민으로서 보호해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예. 좀 약간 계몽사상가 중에서도 좀 예외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자, 그다음에 달을 보면 우리는 가장 계몽된 시대의 피부색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내세워 인간에 대한 가장 억압적인 지배를 정당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가장 억압적인 지배는 뭘까요? 흑인 노예제죠. 자, 도대체 우리들 사이에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당한 법들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 부당한 법 중에 원천 중에 하나가 이제 법 중에 하나가 요 앞부분에 있는 버지니아 식민지에 의해서 통과된 법 중에 법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것은 소수에 반한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피부색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합리화시키지만 실제로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경제적 부려먹기 위해서 일종의 만든 논리에 불과하고 이건 뭐냐 흑인 노예들의 어떤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적 이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라는 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건 다수의 그러니까 그 농장주들 남부의 농장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흑인의 노예제가 합리화됐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피부색까지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 흑인 농장주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 자연권이죠. 자, 니은에 들어갈 서명 백과전서고 자, 가를 바탕으로 서구 근대 노예의 특징을 서술할 것. 단, 다를 등장하는 핵심어를 이용할 거 있는데 요때 다의 핵심어는 뭐냐면 피부색이에요. 예, 피부색. 그리고 가를 이제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한 방울의 피라도 들어가 있으면 흑인 노예 한 방울 피해도 들었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따라서 백인 우월주의에 따라 노예 신분은 어머니의 피부색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예 신분은 어머니의 피부색으로만 결정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인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색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갈은 버지니아 식민지에 의해서 통과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건. 남자 영국인 남자와 흑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은 노예라는 것은 만든 법은 뭐 때문에 흑인 노동력의 확보 때문이죠. 경제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기는 피부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게 다수의 실제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제적 이해관계 맥락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취재하신 교수님이 이걸 피부색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 예. 좀 약간 그래요, 이거는. 자, 하여튼 요거와 관련돼서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인제 5 번을 볼게요. 자, 5 번은 인제 미국의 남북 전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 제도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땡땡주에서는 주민들은 땡땡주의 주민들은 연방 정부가 미국 헌법을 빈번히 무시하고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므로 이에 대해서 인제 이걸 주권이라고 해요. 네. 미국 연방의 탈퇴를 선언한다. 이에 우리 주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다시 찾았다. 우리 주의 주민들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세계의 우리의 취지가 정당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있죠. 자, 요 가는 뭐뭐 주의 선언이냐면 사우스 캐롤리아라는 주가 있어요. 남부에 있는 주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연방 탈퇴 선언이에요.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료에 있는 미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료에 있는 미국사 내용도 좀 눈으로 좀 발라 주세요. 예. 사료 공부할 때.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북부 자유주의한 남부 노예주의의 어떤 그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왜 탈퇴를 했냐? 그 당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링컨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탈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우스캐롤라이나만 탈퇴했냐? 그게 아니죠. 남부의 여러 주들이 탈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861년 2 월에는 조지아, 엘리바마, 플로리다, 미시시피, 뉴저지나, 텍사스 이런 것들이 탈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후에 인제 몇 개가 더 탈퇴를 했죠. 4 개가 다 추가해서 연방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 남부주들은 뭘 인제 뭐냐면 만들었냐.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미국 남부 연합을 만들었죠. 또는 아메리카 연합을 창설하고요. 남북 연합기를 국교로 삼고 리치모드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북부의 썸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되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가해 입장에 동조한 주들이 결성한 국가의 명칭. 노예주를 뭐냐면 계속 유지하자는 주들의 명칭은 뭐냐 아메리카 연합이죠. 13개 남부주들이 모여서 아메리카 연합을 결성했다. 예. 남부 연합을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의 입장에서 표명한 정당의 명칭을 쓰는데 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링컨의 뭐냐면 그 링컨이 한다. 링컨의 취임 영선서니까. 그 링컨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방 분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링컨이 소속된 당이 어디냐면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자, 공화당은 뭘 주장하냐면 연방주의를 강요해요. 강력한 연방주의를 강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노예 해방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 공화당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공화당은 인제 그 남부에서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 공화당 북부 흑인들이 많이 지지했어. 지금처럼 남부나 백인들이 중심한 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하고 이제 체인지가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가로안의 기획이 그 서부 계층민의 정착을 위해서 시행된 법령의 명칭을 쓰고 그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기획은 링컨이죠.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서부의 여러 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뭐냐면 남부주들을 위한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자작농지법이야. 자, 자작농지법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작농지법 내용을 쓰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그 자작농지법의 이제 법령의 명칭 및 내용을 보면 시민이 로서 일정한 지역에 5년 동안 거주하면서 개간에 종사하거나 또 종사하는 자에게 160 에이커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5 년간 거주하면 여의도보다 더 넓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땅이 넓고 넓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서부를 미국의 북부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자,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작농지법은 공업화의 어떤 바탕이 돼요, 나중에.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 놨거든요. 여기까지 있으면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제가 원래 작년 강의인데 지금 넘어와서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강의 찍고 나서 지금 강국 강의 찍고 나서 조금 시간 짜투리 내 갖고 이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30 분, 40분 요렇게 해서 잠깐 해서 찍고 넘어갈게요. 예. 자, 오늘 강의 끝났고요. 자, 오늘 강의 끝났고요.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